요즘 뭐 GPT다, 소라다 해서 AI로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이나 목소리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믿어야 할지 이 정보의 신뢰성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딥페이크랑 합성 음성 기술, 이게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정말 그렇죠. 이게 무슨 영화 속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진짜보다 어쩌면 더 진짜 같은 가짜 정보가 실제 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니까요. 뭘 믿어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2024년 미국 대선 때 말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가짜 연설 영상 있잖아요. 그게 특정 커뮤니티 같은 데 확 퍼지면서 엄청난 혼란을 줬었죠. 국내에서도 뭐 유명 연예인 얼굴만 가져다가 이상한 영상에 합성하는 거, 이거 디지털 성범죄인데 끊이질 않잖아요.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항복 선언을 하는 그런 가짜 영상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목소리 만드는 기술도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부모님 목소리를 AI로 똑같이 만들어서 자녀한테 전화해서는 나 급하다, 돈 좀 빨리 보내달라 이런 보이스피싱이요. 네, 그거 정말 감쪽 같아서 속기 쉬워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으니까. 또 유명인 목소리로 가짜 인터뷰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실존하지 않는 AI 아나운서나 유튜버가 나와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연구 보니까 오히려 그런 AI가 더 신뢰감을 준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기술이 정교해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전문가들도 가끔 속는다는데 이게 특히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 핵심은 역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냥 봐서는, 들어서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걸 쉽게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한테 불리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이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도 문제죠. 목소리만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까지 영상통화로 보여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 페이스피싱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페이스피싱.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CEO 목소리를 AI가 흉내내서 지시를 하니까 직원이 그걸 믿고 엄청 큰 금액을 송금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아, 정말 큰일이네요. 그럼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이 있나요? 네, 기술적인 노력도 당연히 진행 중입니다. 영상에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는 오류나 어떤 패턴 같은 걸 찾아내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또 이게 원본 콘텐츠라는 걸 증명하려고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뭐랄까 콘텐츠에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죠. 콘텐츠 자격 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콘텐츠 자격증명. 네. 그리고 뭐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이거 AI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의무화하자. 이런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뭐랄까,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피하는 기술도 또 같이 발전하지 않나요? 기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회적인 대응이 중요해요. 핵심은 바로 AI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아, 미디어 리터러시요? 네, 그냥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자 여기서 넘어서서요. AI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정보 출처는 어딘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거 좀 의심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회사들의 책임도 중요하겠네요. 이런 가짜 정보가 퍼지는 걸 막아야 할 텐데요. 당연하죠. 플랫폼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팩트체크는 기본이고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겠죠. 듣고 보니 결국에는 이제 정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 출처의 신뢰도가 정말 결정적인 시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AI가 겉모습이나 목소리는 뭐 거의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보에 담긴 어떤 의도라든지 맥락이라든지 또 책임감 같은 것까지 복제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어떤 최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알아보는 안목,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진짜보다도 진짜 같은 가짜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